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벌써 저희가 약속 드리기로는 한 2시 40분 정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마무리 짓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각각 파트에서 준비해온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또 많은 걸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추격해 가면서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공부법도 공부법이지만 사관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2차 적성평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국어, 영어, 수학은 수능과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만, 면접 관련해서 체력 검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도대체 어디 가서 힌트를 얻느냐, 지금 좋은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1년 동안 쌓인 자료가 아니라 7, 8년 동안 제가 연구를 하면서 쌓아온 자료 중에 공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잘 듣고 가시면 아마 좋은 어떤 자료를 얻어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적성평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베이직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자, 사관학교 면접에는 답이 있는가? 요즘에 우리 일상적으로 면접의 추세는 창의 면접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없이 좀 번뜩번뜩 튀는 어떤 생각들을 좋아하는 게 일반 기업에서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 면접도 그러할까? 답이 없을까? 자, 그럼 베이직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죠. 사관학교에서 면접을 보는 이유는 뭘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제 밑에 있는 사람을 뽑거나 할 때는 면접을 봐요. 왜? 뽑고 싶은 인재상이 있으니까. 특별히 어떤 애들을, 어떠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뽑고 싶으니까. 그렇죠? 사관학교도 1차 시험을 보면서 이미 학생들을 한번 성적으로 걸러내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굳이 면접을 보는 이유는 뭘까? 군조직에서 필요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가치관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어필해 주는 게 바로 사관학교 면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즉, 답이 있느냐? 있습니다. 물론 딱 정해진 하나의 답이 있는 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답이 있고, 대답하면 좀 더 좋은 답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바꿔 생각해 보면 되죠. 나 같으면, 내가 장교라면, 내가 평가원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는 사람을 뽑겠는가? 가령 물어봅니다. 학생한테. 저희가 면접 연습을 할 때 학생한테, 자, 너는 너 자신을 한번 동물에 비유해봐라. 어떤 학생들은 저는 한 마리 늑대처럼 무리 안에서 저 역할을 수행하면서 할 거예요. 이거는 괜찮은 대답이죠, 사관학교에서. 근데 어떤 학생한테 물어보면, 저는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어요. 매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로는 매처럼 용맹한 이런 거를 얘기하겠군. 그래서 왜 매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날아다니고 싶어요. 이게 뭔가. 그쵸? 누구를 뽑겠습니까? 늑대를 뽑겠죠, 매보다는. 때로는 더 좋은 대답이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육군사관학교를 쓴 친구한테, 자, 당신 육사를 지원했는데 지금 현대전에서는 물론 육사보다도 공군이나 해군 쪽에서 좀 더 어떤 기술화된 전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현대전은 기술전이고, 그럼 육사보다 해군이나 공군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70점짜리 대답은, 자, 그런 면이 있는 거 인정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상군의 숫자를 일정 숫자 유지하는 게 전쟁 억제 효과가 분명히 있고, 전쟁이 발발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육군이 가서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군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70점짜리 대답입니다. 진짜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 육군이 기술적으로 뭐가 떨어집니까? 우리 K9 전차가 지금 몇 개국으로 수출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반대로 면접관님 넘어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 육군 세계 최강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이게 오히려 100점짜리 대답이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 면접관, 육군사관학교 평가 담당자의, 공군사관학교 평가 담당자의 입장에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를 생각해보면 그게 좋은 대답의 요건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대답들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2, 3년 전에 너 사병의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좋은 대답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병이 무슨 핸드폰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게 좋은 대답이었다면, 지금 와서 사병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일부 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건 절대 안 돼요. 군의 시책에 반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군이 생각하는 마음과 실제로 시행하게 된 어떤 것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시행하고 싶지 않지만 행정적 요건으로 인해서 시행하게 된 사건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시행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쯤 고려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군의 보안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을 짚어서 시의에 맞춰서 군이 좋아할 것 같은 얘기들을 살살살 던져주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베이직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사실은.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쓰든지 간에 면접에서 질문을 받든지 간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승전 장교. 무조건. 자, 너 자기소개해봐라. 그랬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어디서 태어나서 이런 것보다도, 그쵸? 뭐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뭐 공무원이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장교로서 어필하고 싶은 요인을 하나 정해놓고 그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답안을 구성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상가들을 정말 개처럼 뛰어다녔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과 뭐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논 게 아니라 같이 상가들에서 어울려 놀면서 뭐 친구들에 대한 어떤 사회성도 키울 수 있었고, 다른 무엇보다도 체력만큼은 제가 다른 누구에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뭐 아버지가 어쩌고 어머니가 저쩌고 보다도 자신의 어떤 장교로서 필요한 덕목인 체력을 강조하는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뭘 느꼈고 그리고 그러한 느끼심이 결국 나의 장교로서의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가 마무리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그렇죠? 그러한 세부사항이 가장 핵심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을 글로 쓰느냐 말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사실상. 자, 그러면 그러한 장교의 어떤 덕목에는 뭐가 있느냐?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안보관, 성실성, 특히나 리더십과 봉사활동, 특히나 리더십, 봉사활동, 성실성 이런 것들은 학생부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당장 가서 내가 말로 꾸민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학생부 관리하면서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요인들을 몇 개만이라도 좀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자소서를 쓰든 면접을 하든 할 말이 생길 수 있겠다. 지금 2학년이라고 하면 뭐 반장 활동을 하는 것이라든가 동아리장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서 좀 2학년 적극적으로 한 번씩은 좀 해봤으면 좋겠고, 3학년이라고 하면 하다못해 뭐 사관학교 학습 동아리라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거 하면서 뭐 동아리 활동하면서 하는 게 공부니까 피해 시간을 뺏기진 않겠죠. 그런 어떤 적극적인 활동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거라도 좀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우리가 좀 포장도 하고 할 텐데, 그러한 게 전혀 없으면 뭐 나와서 이제 대답을 해보라고 했을 때 뭐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요인들을 준비해 놓으시게끔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공통 요인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 기술, 자기 스스로의 특기나 취미, 성격이나 가치관들, 특히나 좌우명 같은 것들 많이 얘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승전 장교로서 필요한 품목이 무엇인가, 내가 그 중에서 뭘 어필하겠다 라고 하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성장 환경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사시는 모습을 보고 자유로운 영혼에 대해서 배웠어요 라기보다는 아버님의 어깨를 보고 전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어머님의 어깨를 보고 희생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뭐 뻔한 말 같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그쵸, 장교로서 필요한 덕목이 되겠죠. 자, 성장 과정과 학교 생활, 이거는 딱 학교 생활을 하면서 리더로서 한 활동이 뭐냐, 그리고 주변에 봉사함께 한 활동이 뭐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봐라. 말만 해서는 뭐 하느냐, 네가 실제로 어떤 활동에서 그런 걸 보일 수 있느냐, 그런 거를 기술하는 영역입니다. 리더십, 봉사활동, 단체활동의 적응도, 이런 것들, 즉 학생부 관련해서 이제 활동들을 적는 난이 하나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군 적합성, 지원 동기, 특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꿈란에 군인이라고 써 있는 게 좋아요. 육사하면 육사, 회사하면 회사라고 써 있으면 좋으나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써 있으면 다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꿈이 흘러나오는 과정을 좀 더 자신의 꿈 어떤 연계 스토리를 잘 구성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사실은 학생들이 1차를 붙고 나면 하는 것들입니다. 너의 스토리는 이렇게 좀 만들어보자. 자신만의 전공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그게 군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안보의식, 그 다음에 장교의식, 군에 대한 비전, 직업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영역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엄밀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도 학생부지만 군적합성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순도가 높아졌습니다. 아까 초반부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남는 놈을 남겨서 어차피 1차 통과했으니까 이들의 성적적인 요인은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정말로 군에 남아서 헌신할 수 있는 건 누군가 그거를 찾고자 하는 게 지금 사관 학교들의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생부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봤다라고 하면 올해의 트렌드는 확실히 이건 것 같습니다. 군 적합성. 자기소개서의 어떤 문항들도 조금 바뀌어 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작년에 이제 간호사관학교가 좀 바뀌었고 올해는 해군과 그다음에 그 공군사관학교의 자기소개서 문항이 바뀌었어요. 뭔가를 찾고 있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지금 사관학교들이 근 한 10년, 15년간 동일한 포맷을 유지하고 있다가 근 1년 사이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군에 헌신하고자 하는 인재가 너냐, 과연 너냐 라는 걸 묻고자 하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재수한 친구들이 좀 이점을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에요. 왜? 증명이 됐으니까. 너는 사관만을 원하는 거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득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각군 소개사학교에서 잠깐 보면, 자, 육군사관학교는 좀 시도를 많이 변해왔어요. 결국 정착을 한 건 이런 형태입니다. 자,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통과가 되면 자기소개서를 한 장짜리를 딱 써요. 한 장 안에 딱 들어오게. 매우 간략하게 핵심만 써야겠죠. 자, 자기 가정, 주변에 대해서 기술해라. 자신에 대해서, 즉 리더십과 봉사활동 기술해라. 그 다음에 자기 가치관 기술해라. 이 안에 가치관, 국가관, 안보관, 군인관 이런 것들 중에서 본인이 표현할 걸 써야 되고 이것도 리더십과 봉사활동에 써야 되고 그러니까 매우 간략하게 잘 써야 돼요. 근데 이게서 끝이 아니라 들어가서 2박 3일 입수하고 나면 거기서 자기소개서 하나 더 쓰라 그래요. 그리고 문항을 한 10개 정도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의 자기소개서는 검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가고 외워갈 수가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는 들어가서 바로 즉석에서 또 쓰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의 라우한 그 원래의 생각을 들어보기가 더 쉽게 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나중에 문항의 예시를 좀 줄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항이 엄청 다르냐? 그건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거 물어봐요. 앞으로 학업 계획 어떠느냐? 여지껏 공부를 하면서 무슨 극복한 과정이나 아니면은 힘들었는데 좌절했던 과정들이 있느냐? 자기에 대한 평가, 주변에 대한 평가, 아니면 지원 동기 이런 것들 결국 똑같은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군사관학교 올해 좀 바뀌어서 과거에는 개인 및 가정상에서 요거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 학교 생활, 비성장 과정 이름만 바뀌었을 뿐 A, B는 똑같아요. 그리고 포맷이나 폰트도 조정 가능하게 바뀌었고 2장에서 3장으로 2017학년부터 늘었고 올해부터는 이렇게 문항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추세가 대변하는 건 뭐냐? 점점 쓰는 날이 많아지고 있어요. 가령 작년에 이렇게 썼을 때 요거에서 2개 한 장, 요거 2개 한 장은 맞습니다. 근데 옆에 폰트를 변화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요 짝대기 밀어가지고 옆에 좀 늘리면 기술하시는 양이 훨씬 많아지게 되어버렸어요. 거의 진짜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해군사관학교가 정말 글을 많이 써야 되는데 회사만큼 쓸 수 있을 만큼 양이 나올 만큼 그러니까 쓰고 싶은 만큼 써봐라. 우리 면접 제대로 볼 거야. 라고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상.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문항을 나눠가지고 몇 개는 나눠서 쓰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퉁 쳐가지고 자, 길게 써봐.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써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항 수가 줄으면서 바뀌어버렸어요. 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자아 표현, 이거 국가간 안보관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자신의 장단점 이런 거 빼버리고 직업 군인으로 대한 거. 결국 내용은 똑같은데 형태만 바꾼 것 뿐이거든요, 사실은. 지원 동기와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평가, 주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여지껏 자신의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해서 노력한 것들, 결국 얘기는 똑같은 것들인데 구성을 바꾸면서 많은 걸 쓰게 만드는 게 이번에 좀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군사관학교도 바꿨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원래 많이 쓰게 했었거든요. 이게 벌써 지금 5,000자예요. 사실상 일반적인 어떤 사관학교보다 일반 어떤 그 학교, 일반 대학교만큼을 쓰게 했어요. 사실은 입학사정관을 보는. 근데 요번에 이제 바뀌었는데, 과거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요번에는 몇 가지 까다로운 문제를 넣어가지고 오히려 해군사관학교는 세분화시켰습니다. 많이 쓰고 우리가 묻는 특정한 질문에도 대답을 잘할 것,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해사는 항상 역사관이나 국가관, 그리고 특히나 북한 도발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항상 굉장히 강조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부터도 조금 검증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가령 성장 배경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원래 있었던 부분을 그냥 나눠놓는 것 뿐이고, 자, 좀 특징적인 문제는 학교 학업활동, 이것도 리더십과 봉사활동 드러내라,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구성만 바뀌었을 뿐. 근데 올해 특이한 건 요거죠. 국가안보관 지원 동의를 2,000자로 써라. 물론 그전에도 뭐 지원 동기 이런 거 쓰라는 난이 있긴 했는데, 이거를 별도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몰아서 들어보기 위해서. 특히나 학생들이 고민했던 건 요거예요. 3-1번.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과 우리 안보에 대한 생각을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예를 들어 기술하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렇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한 건 사실은 현재 남북 대화를 가지고 다 대부분 많이 썼는데, 아니면 뭐 중국과 일본과 관련해서 역사적 사안 중에서 뭐 동북공정이란 말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무슨 헌법 뭐라든가, 뭐 이런 말이라도 섞어 쓸 수 있었다라고 하면 또 좀 더 차별성 있는 대답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옆에서 도와줘서 준비해야 될 좀 포인트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구체화해서 기술하라고 한 게 올해 해군사관학교 자소서의 특징이고, 아마 1년은 더 갈 겁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러한 포맷이 각군 사관학교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간호사관학교는 작년에 문항이 바뀌었고, 바뀐 문항은 이제 이런 문항들인데, 자, 학습 노력, 이건 뭐 다 똑같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의미를 두고 한 활동, 봉사나 리더십. 맨날 뭐 보는 거 똑같아요. 근데 특이한 건 요거죠. 영향을 준 사람이나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뭐 기술해봐라. 이게 좀 간호사관학교 특이한 문제고, 자, 어렵고 힘들었던 일, 자기의 극복 과정을 기술해봐라. 그 다음에 지금 사관학교를 얼마나 네가 지원하길 원하느냐, 지원 뭐 절망성 원하는 어떤 정도를 기술해봐라. 얼마나 원하느냐,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유의점.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점은 결국 면접에서 말할 시의 유의점과 똑같아요. 사실상. 자, 솔직하게 작성하되 굳이 불리한 사항을 밝힐 필요 없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자, 너 성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니? 1학년 때 성적이 평균이 5등급이네? 왜 그래? 물어봤더니 중학교 때 가출해서 그래요.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왜 가출했니? 그러니까 뭐 엄마랑 싸워가지고 가출해서 가출 팸에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건 뭔가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방황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다가, 면접을 이끌어가는 건 사실은 면접관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거든요. 왜 내신이 안 좋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전 내신 공부 안 했어요. 그 대신에 수능만 열심히 팠습니다. 이러면 학생이 본분은 내신 아니야? 공부를 열심히 한 게 본분이잖아. 왜 본분을 안 지켰습니까? 그런 사람이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반면에, 제가 내신 성적은 부족하지만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능에 좀 더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관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능을 좀 더 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신은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노력했지만 안 된 겁니다 라고 말해준다고 하면 거기에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니? 그러면 이제 자랑을 해보라는 거죠. 이런 동아리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갈 수 있죠. 즉, 불리한 얘기를 밝혀서 그 극복 과정을 통해서 나를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면 큰 그림을 가지고 밝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밝힐 필요가 없죠. 신체 검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군에서 좋아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뭐 굳이 지금 와서 드러나는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과거에 병력 쓰라는 것 중에서 기억을 더듬어서 정직하게, 어릴 때 이런 거 있었네요. 자, 조건부 합격 이렇게 돼요. 그렇죠? 정직하게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전략적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극적으로 변신시킬 수 있으면, 시킬 수 있으면 불량과 백혈화. 자, 군장구가 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거 굉장히 요즘에 중요한 게 본다 그랬죠. 올해의 트렌드는 이겁니다. 지원 동기와 간절성. 그렇죠? 자, 부정적 표현이나 진부한 표현 피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 하나 그랬더니 뭐 엄격하신 아버지와 인자하신 어머니 이런 거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 저는 체력만큼은 개같이 자신 있어요. 차라리 이게 알고 싶은 대답입니다. 자, 가독성이 좋게 써라. 이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수백 개씩 읽어야 돼요. 딱 처음에 두 가지씩으로 딱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은 이러저러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게 좋은 화법입니다. 자,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구체적 사례를 들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에서 딱 개념을 말해주죠.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승에서 구체적 사례를 말해야 돼요. 이러저러한 사례가 저를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이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장교에 합당한 인재입니다. 이게 기승전 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될 때 신빙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검정민 교정을 받을 것. 물론 육사는 자기소개서 투하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원이라도 검정을 봐줘야 됩니다. 자, 이게 자기소개서고, 면접은 사실은 자기소개서의 구술 버전이에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불리한 얘기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고, 그렇죠? 이왕이면 두 가지씩으로 말해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 되고, 자, 면접의 영역은 지금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수치상의 어떤 걸로도 확인하셨겠지만 학교별로 70% 이상의 당락을 결정짓는 1차를 통과한다라고 하면 2차에서는 5에서 70%까지의 당락에 영향을 미쳐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의 강화 추세. 작년에는 이제 이게 강화됐고, 올해는 지금 학생부 자소서를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 동기와 열망, 이거를 검증하는 데까지 지금 나아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진짜 심한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육사 같은 경우에는 너 책임 근거 뭐 한 30개 써 있네. 다 얘기해봐. 당황하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너 친구들하고 친하다고? 자, 지금부터 친구 3명 전화번호 대봐. 시작. 뭐 이런 것들. 자, 너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해? 자, 일어나서 애국가 4절 시작. 뭐 이런 것들. 당황하지 않고 그때그때 진짜 뭐 맞았다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난 지금 이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 미치겠다. 여기가 아니면 나는 죽음이야. 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느냐. 그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인재를 뽑고 싶어요. 자, 각군 사관학교가 서로 다른 분과로 나눠 평가하지만 결국엔 똑같습니다. 왜? 보고자 하는 인재가 똑같으니까. 자, 평가 요인을 보면 들어가서 구술만 하는 게 아니라 쓰는 것도 있어요. 지필 영역, 첫 번째 역사관 논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육군, 공군, 간호사관학교에서 하고 있고 들어가서 600자에서 1000자 정도 되는 논술을 쓰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논술이라고 하면 물론 좋은 답의 요건이 있긴 하지만 답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관학교 논술은 답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사고를 가진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데 가령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하는 글이 나왔는데 공산주의가 참 좋네요.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겠죠. 답이 있죠.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가 좋지. 자유민주주의를 해야지 라고 써야겠죠. 그렇죠? 고종황제에 대한 글이 나왔는데 고종황제 힘도 없이 결국 나라 말아먹은 폭군이에요. 보다는 이러저러한 아가판전도 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신 그래도 자주 독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황제입니다 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에 와 있는데 살인자예요 가 아니라 그렇죠? 의사예요.가 맞겠죠. 대답이 있습니다. 즉 가치관을 평가한다는 걸 명심하자. 글을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글은 못 써도 좋습니다. 바른 생각을 가졌느냐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면접식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뭐 아까 뭐 체계 관련해서는 자,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나중에 나온 체제인데 공산주의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추가 질문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뭐 물론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해서 나온 거지만 이론상으로 그렇지만 실제는 어떠합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논리적으로 쓴 글을 또 논리로서 교수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자,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MMPI, 미네소타 다면 인적성 검사, 그 다음에 NEO 성격 검사, 그 다음에 문장 완성 검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검사인데, 육해공간 전체에서 다 합니다. 근데 치명적인 건 요 미네소타 다면 인적성 검사예요. 여기에서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냥 떨어집니다. 이거는 사이코를 분별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검사들, 정신분열증을 검사하는 분야인데, 이런 검사들은 좋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가령 3번쯤에 나는 짜장면을 좋아한다. yes, no. 그 다음에 한 87번쯤에 짜장면보다는 짬뽕이 좋다. yes. 이러면은 이 새끼 정답을 제대로 안 쓰네? 그럼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는 그걸로 떨어질 수 있어요. 너 성격 성향이 매우 불안정해 라고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한테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한 자기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면은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더 좋게 쓰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은 오히려 더 괜찮아요. 가령 좀 짓궂게 질문하는 경우는 NEO 성격 검사 같은 걸로 이제 성격 검사를 했더니 얘가 약간 폐쇄적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너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개방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폐쇄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저는 개방적인 사람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닌데? 너 여기 검사 보니까 폐쇄적이라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유연성 가지고 대답을 해야겠죠. 거긴 그렇게 나왔습니까?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이러저러한 면에서 그런 개방성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대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딱 몇 점 기준의 개방성 몇 점면 10점, 개방성 이 정도면 8점 이렇게 주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토대로 질문했을 때 나온 대답에 대해서 약간의 점수가 갈려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신뢰도가 높은 검사이므로 꾸며서 답을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하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너무 쫄지 말 것. 문장 완성 검사는 뭐 그런 겁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누워서 불 깜깜한 천장을 보면 이렇게 빈칸 딱 죽고 싶다 라든가 아니면 내일을 위한 활기로 몸이 떠오르는 것 같다 라든가 이런 걸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해주신 아침 식사를 보면 아침 식사를 하고 빈칸 써져 있으면 본 적 없다 라든가 아니면 그걸 보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즉각적으로 싹싹 쓰는 것들이 자기의 가정 환경이나 성장 환경 아니 근본적인 생활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문항이 많아요. 문항이 적으면 생각하면 쓸 수 있겠지만 문항이 많기 때문에 그때 확확 써야 되는데 평소에 우리 예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기타 지필고사. 육군사관학교는 자기소개서 2 이건 들어가서 쓰는데 지필로 작성하는 건 아니고 물론 컴퓨터로 쓰긴 합니다. 이따가 나중에 문항도 몇 개 예시를 들어주겠고 해군사관학교의 설문조사는 진짜 설문조사는 아니에요. 이거 시험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1번 6.25의 전개 과정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것은 그래서 인천 상륙 사건 그다음에 중공군 개입 이런 거에다 딱 빈칸을 또 놔요. 그다음에 맞게 써라. 이런 거. 그걸 왜 설문조사라고 해놨냐 이름을. 사실은 이걸 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너 몇 점이니까 너 100점이야. 너는 2개 틀렸으니까 80점이야. 이게 아니라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여기서 잘못 썼다 할지라도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썼네. 이거 틀린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썼어? 라고 다시 물어봐요. 즉 나중에 역사관 면접에서 역사관의 어떤 검증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아니지만 한 시험이고 50% 이상은 시험인 거죠, 사실은. 게다가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구체성 있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사실상. 그래서 육공간은 이거를 보고 역사관은 약속시키고 해는 이 시험을 보는 거죠, 설문조사를. 역사관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사실상. 자 이제 구설 영역 주제 토론. 주제 토론은 학생들 조를 나눠서 한 6명 정도를 한 조로 해서 한 3명 정도를 한 조로 해서 한 조, 두 조 각각 서로 반대편에 앉아서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주제 토론의 중요한 점은 가치관 평가가 아니에요. 이거만큼은. 가령 들어가서 뭐 있을까?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시외버스가 처음으로 입석이 되기 시작했을 때 시외버스 입석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성하냐.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윤리나 도덕 관련된 어떤 큰 생각들
아니면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사적 이슈 중에서 우리가 경험해 봤을 것 같은 거. 지금 경기도에서 자율학습을 금지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찬성, 반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레드불을 비롯한 커피를 비롯한 카페인 음료를 못 마시게 조례화시켜가지고 안 팔고 있는데 너는 찬성하냐? 반대냐? 우리 주변에서 겪었을 법한 시사 문제 혹은 어떤 사회탐구하고 연관된 근원적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가면 자 아무나 자 너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얘기해서 결정해봐. 근데 찬성이 4명이고 반대가 2명이다. 1명 넘어가지?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보고 싶은 거냐? 토론 과정에서 학생이 이야기하는 지적 수준. 그렇지? 이렇게 하면 개꿀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뭐가 뭔 꿀? 뭐 그럴 수도 있죠. 지적 수준, 발표력, 논리력, 토론을 이끌어나가는 리더십. 그것도 일정한 조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딸려오고 누군가는 끌어갑니다.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특히나 자기만 리더십 끌고 간다고 다가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사회성까지도 평가를 하려고 해요. 자기만 말 많이 한다서 장땡은 아닙니다. 남의 얘기도 들어주고 정리해주고 끌어주고 그래서 결국 우리 편의 논의가 상대편을 압도할 수 있게 해주는가를 보고 싶은 거죠. 자, 쟁점을 잘 파악하고 쟁점의 변화에 따라서 논의를 이끌어간다. 막 A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막 뇌피셜로 생각하고 있다가 B예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자, 여지껏 우리 A는 잘 얘기한 것 같으니까 이제 B를 얘기해 볼까요? 저는 B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생각도 중요하지만 생각 사이에 들어있는 이런 극관들이 더 중요해요. 이끌어가는 것들. 그렇죠? 자, 발언의 수를 분명히 확보해야 되고 어차피 생각할 수 있는 발언들은 똑같습니다. 배운 내용 똑같기 때문에. 그럼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좋은 논지를 먼저 선점할 것. 이런 것들이 주제토론의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군상학교를 제외하고는 3개 학교는 주제토론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 학생부 내용 점검이나 기본적 성격 성향에 대한 점검. 이건 학생부 나눠서 하기도 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같은 분과에서 하기도 하고 학생부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례를 다 꼼꼼히 뜯어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질문이 나왔을 때 대답을 못하면 아니 이미 써있는 것도 준비 안 하고 무슨 사관학교에 들어오겠다고 마이너스로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부상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약점 결석이 10번 있다. 반드시 준비해야죠. 왜 그런지. 그리고 결석이 꼭 10번 있다고 무조건 100% 떨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좀 있긴 하겠지만 자신의 1차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2차 면접에서 답변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킬러 퀘스천을 준비해 가야죠. 눈에 보이는 성적 요인이 너무 낮다? 당연히 왜 그런지 준비해 가야죠. 학교 바꾼 게 있다? 고등학교를 2번, 3번 옮겨 다녔었다? 왜 그랬는지 준비해 가야 됩니다. 군에서는 일관되게 계속 나와 있는 거 좋아하니까. 검정고시 마찬가지로 내가 왜 검정고시를 볼 수밖에 없었으며 그래도 장교로서 왜 적합한지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점에 대한 답변 중요하고 학생분의 작은 요인 하나라도 놓지 말고 답변 준비한다. 특히나 선생님들이 해준 말 중에 약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준비해 가야 됩니다. 이 학생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 딱 안 써요. 근데 뉘앙스를 보면 알죠. 열심히 노력하긴 하나 약간 산만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산만성만 해결된다라고 하면 훌륭히 성장한 학생입니다. 라고 써있지만 이놈 산만한 뜻이군 이라고 읽히죠. 그런 뉘앙스를 좀 잘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견사의 내용과 성격 일치하면 좋고 역사관 장교관. 자, 요거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방일보라고 하는 군대에서 만드는 신문이 있습니다. 인터넷판으로도 나와서 인터넷에서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설이나 사안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군조직의 생각이 뭔지, 군조직의 가치관이 뭔지를 아마 판명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에서 일주일치 한번 쑥 이렇게 보는 정도. 공부가 좀 지겨울 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군 기본 자세.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육사에서는 이거 가지고 많이 떨어뜨려요. 이런 스크린이 내려오고 앞에 글을 써줍니다. 간장공장, 통장장, 경찰청, 쇠창살 이런 거. 빨리 크게 읽어봐라. 아니면 다음에는 기사 하나 주고서는 자, 이 기사 읽어봐라. 그랬을 때 부끄부끄 못 읽으면 그냥 떨어뜨려요. 군은 군인인데 리더인데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기 못한다고 하면 여기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육사가 중요하게 보고 공사나 해사나 간사는 다른 걸 할 때 계속 봐요. 제가 말을 저런 식으로 하네. 따로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면접 중에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무서운가요? 이게 무서운가요?
뭐 어쨌든 육사는 아예 따로 보고 다른 학교들은 다른 면접 중에 본다. 자, 종합편정. 종합편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심리검사에 문제가 있었을 때입니다. 심리검사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마지막으로 학생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거기서 당락을 결정해버려요. 아,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넌 안 돼. 이렇게 해버려요, 마지막에. 근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심리검사는 괜찮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면접이 마무리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부를 결정하는 게 최종 판정이고, 일반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나 점검 요인, 특히나 심리검사적 점검 요인이 있을 때는 강도 높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이고, 자,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 학생들의 수기를 바탕으로 어떤 순서를 복귀한 겁니다. 자, 육사나 해사는 체력 검정을 먼저 봐요. 근데 공사는 신검을 먼저 봅니다. 왜? 거기서 많이 떨어뜨릴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육사에서는 체력에서, 공사는 신체 검사에서 많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좀 특이한 점은 요거죠. 육사에 관련해서는 자기소개서 2 작성. 자, 요게 이제 문제들의 예시입니다. 동아리 활동 써라. 가족관계, 지원동기. 엄청 문제가 신선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이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서 즉석에서 쓰라 그러니까 당황하는 것뿐. 게다가 시간도 한 40분, 50분 주는데 한 10에서 15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악 막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 잘못하면 또 몇 개는 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첫날은 들어가면 심리검사를 비롯한 주로 지필 영역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합니다. 체력까지 포함해서. 자,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주로 면접을 실시하고, 육군사관학교의 면접은 모든 게 다 포함된 종합 버전이에요. 자, 집단 토론도 하고, 역사관 그 논술 쓴 거에 대한 구술 면접도 하고,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가 우월한데 왜 그러냐? 중국의 동북공정, 이런 것들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사실상. 그렇죠? 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자기 학교생활기록부 꼼꼼히 보고 들어가야 되고, 또 육사는 꽤나 짓궂 듣는 것도 많이 해요. 이름이 어떤 가수랑 똑같으면 그 가수 노래 불러봐, 막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부분, 요거는 이제 묶어서 사실상 비슷하고, 외적 자세,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크린 내려놓고 자, 읽어봐라 라고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무슨 간단한 제식을 시키기도 하고, 심리검사, 이거 심리검사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성격은 심리검사 이렇게 나왔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상 심리검사 결과가 웬만큼 나왔으면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판정도 마찬가지고. 자, 육군사관학교. 자, 공군사관학교는 1박 2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첫날은 그냥 신체검사로 거의 끝이에요. 신체검사 중간에 인적성 검사나 이런 것들을, 약술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따로 이틀째에 실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체검사 중간중간에 실시하기도 하고, 그것만 다를 뿐, 첫날은 신체검사, 둘째 날은 면접,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신체검사 탈락하면 둘째 날까지 있으라고 안 해요. 그냥 바로 가십시오,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공사 신체검사 조건에, 신체검사를 매우 까다롭게 보니까 조건이 맞는지 꼭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병원들이 좀 있어요. 그 조종사를 검사해 주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각각 거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한번 알아보셔서 먼저 한번 시력 등등에 대해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체 검사를 하루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첫날은 이런 걸로 끝인데, 특이한 건 요겁니다. 입소일 마지막에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어떤 해는 있고 어떤 해는 없기도 해요. 그때 시간에 따라서. 근데 만약 있다라고 하면 요 시기에 자기가 한번 면접관들한테 도장을 찍어줄 수 있어요. 저희 학원 학생 중에 기억에 남는 애가 요 시기 때 할머님이 좀 편찮으셔서 앞에 나가서 좀 눈물을 글썽했답니다. 근데 면접관들이 걔를 알아보더라는 거죠. 나중에 들어왔을 때, 너 그 할머님 아프시다는 녀석 어때, 괜찮니?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 들어갔을 때 분위기거든요. 어떤 친구는 질문을 15분, 20분 합니다. 어떤 친구는 딱 5분 하고 끝내요. 그냥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얘가 장교촌,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외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모도 외모지만 분위기가 딱 봐도 쟤는 군인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친구는 질문이 별로 안 나와요, 사실. 근데 검증할 필요가 있네. 특히나 학생부 봤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것과 학생부의 내용이 달라. 그럼 검증해야지 하면서 막 엄청 쏘아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요때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다. 자, 역사관 안보 논술하고 이튿날 마지막으로 면접하는데, 별도로 별도로 외모나 이런 걸 보지는 않아요. 다만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 하는 중간에, 3분과는 그러니까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은 3번만 들어갑니다. 1, 2, 4 하는 중간에 그냥 요거를
같이 평가를 합니다. 용어와 태도를. 자, 그다음에 해군사관학교. 해사는 일반이냐 잠재 역량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자, 학교장 추천은 좀 더 빨리 들어오고 일반 전형은 1일차 오후에 들어옵니다. 자, 요거 넘어가서 인적성 검사. 처음에 설문조사 한 객관식 10개, 단답식 2개 정도, 서술 하나 정도. 바로 점수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면접 자료로 쓰기 때문에 실수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정정하면 됩니다.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의 빈칸 채우기, 북할 도발에 대한 대응 방법, 천안함 사건, 한미 관계 등등등 안보나 역사에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나옵니다. 자, 체력 검정, 그 다음에 1-4 자유 발표. 이거는 재작년에 처음 발견된 현상인데 올해는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공사의 요것과 같습니다. 입소일 자기소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수화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하면 면접에 유리해요. 사실상. 자, 신체 검사하고 총 5개의 분과 4분과 군인 기본 자세는 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를 보면서 실시하고 공사보다 3분과 주제 토론이 더 있을 뿐 나머지는 비슷하게 가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국가 간, 안보 간, 역사 간 이거를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해군사관학교 지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역사 관련해서는 좀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재 역량 평가 특별전형에서 보는데 개인 역량 평가, 집단 역량 평가 나눠지고, 자, 잠재 역량 평가의 핵심은 단순히 정해진 답을 대답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예요. 상황을 주고 너라면 어떡할래? 가령 뭐 보도블럭을 주고 하나는 100원, 하나는 500원 이렇게 붙여놔요. 큰 거는 500원짜리고 작은 건 100원짜리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건축물을 지어봐라. 뭐 이런 거를 문제를 냅니다. 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 누구는 끌어가고 누구는 따라가고 누가 어떤 의견을 내는지 옆에서 찍고 있어요. 옆에서 찍어가면서 나중에 검증하려고. 그런 것들에 익숙치 않다라고 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로사관학교는 2박 3일의 기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널널하게 진행이 됩니다. 쉬는 시간이 많습니다. 사실상. 자, 내적 영역 평가, 이거는 자신의 성장 환경과 지원 동기 등등등을 말하는 것이고, 자, 외적 영역 평가는 대인 영역 평가는 말 그대로 나이 문제가 아니라 남과의 적응도, 군대와 인권을 연결지어 말해봐라, 왕따 당한 학생 본 적 있느냐? 질문들이 약간은 달라요. 의료인, 보건의로서의 자질과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중첩되는 어떤 문제들. 하령, 자, 적군은 많이 다치고 아군은 조금 다쳤는데 적군 먼저 고쳐줄래? 아군 먼저 고쳐줄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약간 핀트가 다릅니다. 킬러 퀘스천의 핀트가. 자, 외적 영역 평가는 이거는 외모예요. 외모. 말하는 크기라든가 아니면 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평가하는 게 외적 영역 평가. 그 다음에 외적을 보면서 역사 안보 간에 가는 것들을 조금씩 끼워서 보기 시작했어요. 3년 전만 해도 잘 안 봤거든요. 한 2년 전부터 역사 안보 간을 끼워서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관학교도.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면접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나 체력 검정, 특히나 공사는 좀 본인이 눈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한 번쯤 점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체력 검정도 좀 연습을 먼저부터 해주셔야지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스킬을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기초 체력은 좀 연습을 해두고 있으면 좋겠다. 특히나 여학생들 팔굽혀펴기 좀 연습해놔야 돼요. 그리고 팔굽혀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정수성 검사에 대해서 한번 계약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